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성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마피아 성관이라고 이름이 있죠. 오늘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성관이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오죽하면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성관이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이 문형배가 또 헌법재판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문형배 이자가 정식 헌법재판소장도 아닌 게 권한대행하면서 이 권한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자를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우리 국민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있는데 이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법권 그 안에 형제 자매 아들 딸 뭐 이렇습니다. 이거 채용 비리 실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이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해가지고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자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 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회사다, 패밀리의 간판이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묵살을 했습니다. 이거 대놓고 까놓고 우리는 가족회사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야 노출이 되니 말이죠. 네. 시도 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8년 근무하면서 817일이나 해외 가서 놀러 다녔다 이거예요. 이 중에 183일은 무단결근입니다. 허위 병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서 오히려 세금을 3,800만 원을 받아 처먹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먹었다가 아니고 챙겼다가 아니고 처먹었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저께 크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시도 선관위 과장급이 말이죠. 8년 근무하면서 817일을 해외 체류를 했는데 이 중에 183일은 무단결근하고 허위 병가를 내놓고 딱 했다 이거지.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를 해놨다. 그래서 세금 3,80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을 다 감아줍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고 세금을 나눠 먹은 겁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선관위의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 하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거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아니고 선관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보이는 마은혁을 이렇게 임명하게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대통령에게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을 묵살하는 바로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생기는 처음 사례입니다. 네. 이런 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까?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선관이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감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가제는 개편입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법재판소 문영배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위헌위법하다. 아니, 죄를 찾으러 가서 국고를 갖다가 이렇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비리를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을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도 안 받습니까? 특권지역입니까? 거기는 어디 공기가 많은 뭡니까? 화성입니까? 수성입니까? 목성입니까? 토성입니까? 명왕성입니까? 천왕성입니까? 뭡니까? 특수한 지역입니까?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된 헌법기구니까 우리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부정부패가 만연하는데도 가족회사라고 오히려 놀리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가족회사야. 감사원을 이렇게 놀려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것이 옳다. 선관위가 옳다고 탁 판결을 해주는 헌법재판소 문영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이니까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니까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된 헌법기구니까 우리가 죽을 쓰든 뭘 쓰든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시된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법원, 헌재, 국회 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사람은 저 문영배 아주 우스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선거를 치르다가 보면 티를 잡아가지고 이놈! 할 것 같이 겁이 나니까 말이죠. 수사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비리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서 그 비리를 적발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놨어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신용을 하다가 흐지부지 말아치웁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 아닙니까? 가족회사처럼 운영되고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금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들어간다면 저들 마음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도 좋지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소쿠리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그 부실, 이게 부정부패의 이 온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있습니까? 몰라요 이거. 모르면 행복한 겁니까?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하라! 하고 사설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 대통령 탄핵시키는 일이야? 감사원 부패하고 해도 감사원을 보호해 주는 거야? 감사는 감사 대상이 안 된다 이거야?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거야? 자체 감사라고. 그래서 적당히 스르르 지금 그렇게 해왔는 거야. 특권지대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죠. 정말 기가 막힌 오늘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3분간만 좀 증인 신문할 때 신문 좀 하자고 하는 거를 갖다가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대리인 시키세요. 문영배가 그랬습니다. 대리인 시키세요. 재판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탁 일어서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선관위 공화국입니까? 과거의 헌법재판소는 참 훌륭한 재판관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판에 의의가 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뢰가 과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과반에 육박하는 게 아니고 신뢰 안 한다가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이 재판소가 말이죠. 신뢰한다가 적어도 80% 이상이 돼야만 그것도 조금 신뢰가 되는 건데 지금 과반을 육박한다는 건 헌법 써야 될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영배에 와서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이담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헌법재판소입니까? 국회 측에서는 탄핵을 시키자고 내란 혐의로 제목을 갖다가 내란 혐의로 해서 탄핵을 시켜놓고 내란을 쑥 빼자고 쑥 빼버렸지 않습니까? 국회 측에서 그랬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알려줬다며요. 그거 빼라고. 내란죄를 빼라고. 내란죄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타임 스케줄하고 전혀 안 맞죠? 시간이 많이 갈 거니까. 그런데 힌트를 누가 줬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줬다는 그런 설이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그 빼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증명이나 하듯이 국회 누구죠? 무슨 거기 소추 대리인이 권유대로 귀하의 권유대로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그 얘기가 하는 동영상이 딱 나왔어요. TV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 말 권유대로 권유하신 대로 뺐습니다. 그러면 누가 권유한 거예요? 내란죄 빼란 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빼란 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내일은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막 소리 지르고 포효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일은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각오로 대한민국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즉각 기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각하해라 라고 외쳐댑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말라고 힘껏 외쳐대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몰이를 당했습니다. 거꾸로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번 파이팅을 선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